네, 이번 영상에서부터는 이제 핫코너 설정부터 이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핫코너 설정은 어떤 거냐면은 이 화면 있잖아요. 이 화면에 양쪽 네 귀퉁이, 이렇게 왼쪽, 오른쪽에 왼쪽, 오른쪽에 상하 귀퉁이에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댐으로 인해서 어떠한 추가적인 기능이 발동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것도 눈으로 한번 보시는 게 더 편하니까요.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스템 환경 설정에 들어와서 미션 컨트롤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 미션 컨트롤이라는 부분에 들어가면 왼쪽 하단에 핫코너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핫코너를 한번 선택해 보시면 이 왼쪽 그 화면의 귀퉁이를 마우스 포인터로 선택했을 때 어떠한 기능들이 동작하게 되는지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왼쪽을 제외하고는 왼쪽 하단은 디스플레이 잠자기와 그리고 알림 센터, 오른쪽은 알림 센터, 그 오른쪽 아래 부분은 이제 데스크탑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알림 센터는 뭐냐면은 이 마우스 포인터를 이 오른쪽 끝으로 가져다 대면 이런 식으로 각각의 내가 깔아놓은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에서 알림 푸시가 오는 것들이 여기 한 군데 이제 모이게 돼요. 그래서 내가 알림 푸시는 자주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위젯도 내가 여기서 다 확인할 수 있고요. 알림 센터에서 이렇게 알림 기능들을 내가 하나로 이제 모아서 보기 위해서 쓰는 것이 이제 알림 센터인데, 저는 자주 사용하는 기능이라서 오른쪽 상단 귀퉁이에다가 이러한 기능들을 매핑 시켜놨고요. 다시 한번 갖다 대면 나타났다 사라졌다를 반복하게 됩니다. 오른쪽 하단의 데스크탑은 이 바탕화면을 보여주는 기능이에요. 지금처럼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이 떠 있는 상태에서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콘을 보고 싶을 때 이렇게 오른쪽 귀퉁이로 마우스 버튼을 갖다 대면 바탕화면을 볼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바탕화면을 볼 수 있게끔 각각의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이 다 이제 사라지게 되고요. 요것들을 다시 한번 오른쪽 귀퉁이를 갖다 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다시 이제 원상 복귀가 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알림 센터랑 데스크탑 기능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스플레이 잠자기 기능을 굉장히 많이 쓰고요. 이제 자리를 비우거나 할 때 이제 로고 오프를 하거나 아니면 잠김을 걸어 놔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뭐 메뉴를 클릭한다든지 아니면은 키보드로 단축키를 설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해서 왼쪽 하단에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대게 되면 자동으로 디스플레이가 잠자기가 돼버리고, 그러면서 잠자기 할 때 자동으로 이제 그 암호를 걸어두도록, 패스워드를 걸어두도록 해놨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자리를 비울 때 간단하게 마우스 포인터만 왼쪽 하단으로 팅 갖다 대면 디스플레이 잠자기를 시켜주는 이러한 기능으로 저는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핫코너도 아마 설정을 해두시고 쓰시면 굉장히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핫코너였고요. 그 다음에 잠깐 이제 시스템 환경 설정에서 벗어나서 파인더, 윈도우에서 윈도우 탐색기와 같은 기능을 하는 파인더의 사이드바를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일단 파인더를 한번 열어보면, 파인더를 보러 보면은 이제 폴더가 이렇게 나오지만 보통 이제 왼쪽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잠시만요. 이렇게 바로가기들이 나오죠. 얘가 이제 C 드라이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D 드라이브가 있어서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뭐 그 다음에 다운로드 폴더, 뭐 그 다음에 바탕화면 폴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왼쪽에 바로가기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설정되어 있는 옵션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 파인더를 열면 나는 습관적으로 C 드라이브를 가서, 혹은 어디 바탕화면 버튼으로 가서, 혹은 다운로드로 가고 싶은데,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 왼쪽에 세팅이 되어 있지 않아서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어디로 바로 가고 싶은데 바로 가지 못하는지 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좀 겪게 됐거든요. 그래서 파인더를 맨 처음에 열었을 때는 이 파인더의 사이드바에 대한 옵션을 좀 설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설정을 하냐면요, 이 파일에 있는 파인더를 클릭하면 여기 환경 설정이 있어요. 파인더를 설정하면 환경 설정이 있고, 환경 설정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여기에 사이드바라는 탭이 있습니다. 네, 사이드바를 선택을 하시면 사이드바에 어떤 항목을 보이게 할지 말아야 될지를 표시하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 하드디스크, 외장, CD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선택이 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저 같은 경우는 에어드랍이나 뭐 동영상이나 음악이나 그림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아서 굳이 없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하드디스크랑 외장 디스크들에 대한 옵션은 모두 다 켜주고요. 이제 동영상, 음악, 그림, 뭐 에어드랍 같은 것들은 다 꺼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둡니다. 제 기본 홈 폴더,
그리고 하드디스크와 외장 디스크, 그다음 외부 기기들, 그리고 다운로드와 응용 프로그램 폴더까지만 이렇게 설정을 해두죠. 이렇게 설정을 해두게 되면은 이렇게 설정하는 대로 이렇게 왼쪽에 있는 요 바로가기 옵션들이 바로바로 변경이 되게 되고, 얘네들을 통해서 이제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를 선택해서 들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요 설정들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설정들을 미리 해두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네, 요게 이제 파인더의 사이드바 설정이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파인더의 사이드바 설정이었고, 그 다음으로 이제 알아볼 게 이제 다크 모드고요. 다크 모드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설정을 안 해도 되는데, 이제 이제 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다크 모드가 기본 모드가 아니라서 오리지널 모드로 하게 되면은 이 창들이 모두 다 흰색 계열의 바탕화면이 나오게 돼요. 그렇게 되면 약간 저 같은 경우에 눈이 부시거나 이제 눈이 좀 불편해서 다크 모드가 이제 모하비 버전부터, 맥OS 모하비 버전부터 나왔는데, 이제 다크 모드가 나온 이후부터는 다크 모드를 선호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크 모드는 어디서 설정할 수 있냐면요, 여기에 있는 요 일반 메뉴에 들어가시면 최상단에 있어요. 여기. 네, 라이트 모드가 기본 모드고요. 다크 모드라는 게 있고 자동이 있고요. 자동은 알아서 이 OS에서 알아서 라이트 모드와 다크 모드를 전환시켜주는 모드고, 라이트 모드를 쓰시면 만약에 이렇게 되죠. 이렇게 흰색 계열의 창 모양과 그 창 색상하고 이 메뉴바도, 시스템 메뉴바들도 다 흰색 계열로 나타나게 돼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눈이 좀 불편하다고 해야 되나요? 이게 흰색 계열이 많다 보니까 좀 불편해서, 다크 모드가 나올 경우에는, 다크 모드가 나온 이후부터는 다크 모드를 설정하게 되고, 다크 모드를 설정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내가 쓰는 어플리케이션들도 다크 모드를 지원한다면 이런 식으로 다크 모드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제가 라이트 모드로 다시 한번 바꿔보면, 라이트 모드를 지원하면 라이트 모드로 어플리케이션도 변경되고요. 다크 모드도 변경하면 다크 모드로 이런 식으로 어플리케이션이 지원을 해준다면 그 모두도 자동으로 변환이 되게 됩니다. 근데 요거는 뭐 필수 기능이라기보다는 개인의 선호도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눈 부신 게 약간 좀 부담스러워서 다크 모드를 선호하고, 그렇게 다크 모드를 변경을 했더니 지금 이렇게 얘까지, 이 닥스까지 이렇게 변경이 됐죠. 닥스는 좀 영상에서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다시 일반 모드로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게 이제 바로 이제 다크 모드였고요. 그리고 이제 7번째로 알아볼 게 독의 위치 설정인데요. 독은 어떤 거냐면 요거였죠. 여기 이제 윈도우의 작업 표시줄 같은 요 녀석이었고, 요 녀석이었는데 얘가 기본적으로는 위치가 어디냐면요, 하단이에요. 윈도우에서 작업 표시줄처럼 이렇게 하단에 위치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와이드 모니터를 쓰고, 와이드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상하 폭이 되게 좁기 때문에, 그리고 얘가 기본적으로 사이즈도 굉장히 커요. 한 이 정도나, 맨 처음은 한 요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브라우저를 만약에 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잘리게 돼요. 얘가 상하로 볼 수 있는 요 폭이 굉장히 짧아져서, 와이드 모니터니까 좌우가 잘리는 게 그래도 조금은 눈에, 그 좌우로 잘리는 게 조금 더 좀 공간 활용을 좀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독 위치를 우측이나 좌측으로 옮겨 놓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좌측으로 옮겨 놔서 사용을 하고 있어서 화면의 위치를 왼쪽으로 이런 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하는 방법은 여기 이렇게 이 세퍼레이터가 있는 이 부분에서 우클릭을 하시고 화면 위치를 왼쪽이나 하단이나 오른쪽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얘가 너무 크다, 저 같은 경우는 얘도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사이즈를 변경할 때는 똑같이 이 세퍼레이터 바에 갖다 대고 얘를 클릭한 다음에 좌우로 조정을 해주시면은 얘가 사이즈도 이렇게 조정이 되게 되죠.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최소화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상하를 조금 잘 활용할 수 조금은 공간을 더 확보해서 사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독의 위치 설정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알아볼 설정이 시작 프로그램 설정하는 거예요. 시작 프로그램은 이제 윈도우의 시작 프로그램과 동일한 내용이고요. 내가 이제 로그인을 해서 처음으로 기동을 했었을 때 자동으로 실행시켜주는 프로그램을 설정하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도 이제 시스템 환경 설정에서 설정을 할 수 있고요. 얘는 여기 사용자 및 그룹이라는 메뉴를 들어가시면 설정할 수가 있어요. 사용자 그룹,
사용자 및 그룹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그 유저들이 나오고요. 그 유저를 선택하고 로그인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가 기본적으로 실행시킬 어플리케이션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만약에 더 추가를 하고 싶으시면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응용 프로그램에 들어가셔서 내가 추가하고자 하는 앱을 여기서 선택을 해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알프레드와 스펙타클만 지금 기본적으로 선택을 해서 로그인과 동시에 이제 실행을 시켜주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볼 것이 여기 가리기 메뉴인데요. 이 가리기 메뉴는 뭐냐면은 이 가리기 메뉴를 선택을 해 놓으면 이 어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되지만 전면의 화면에 전면 화면에 기동되는 화면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저는 이 워크플로우라는 이 메모장 앱을 쓰는데, 워크플로우를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항목에다가 넣어놓고 가리기 옵션을 꺼놓으면 실행과 동시에 이 화면이 뜰 거거든요. 이 화면이. 근데 로그인과 동시에 이 화면이 뜨는 게 싫다. 그냥 나는 백그라운드로만 실행을 시켜놓고 내가 나중에 얘 쓸 때 얘를 다시 클릭해서 쓰겠다라고 한다면 이 가리기 옵션을 켜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백그라운드로 이 프로그램은 실행은 되지만 이 전면에 이렇게 뭔가 전면에 뜨는 동작이 있다고 하면 이 동작은 뜨지 않게 돼요. 그래서 깨끗한 화면을 실행 시작과 동시에 이제 만나게 되고, 백그라운드로 실행된 어플리케이션들은 여기 우측 상단에 있는 여기 단축 메뉴들, 이 단축 아이콘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에 뜨는 걸로 인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죠.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알프레드와 이 스펙타클이 자동으로 뜨게끔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그 윈도우 유저에서 맥으로 넘어올 때 기본적으로 좀 세팅을 해놔야 좀 편리한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설정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요. 이보다 더 많은 설정이 당연히 있지만 나머지 설정들은 이제 본인이 사용하면서 요거는 좀 이런 기능들은 있지 않을까? 라고 이제 검색을 하시거나 이제 찾아보셔서 설정한 다음에 손에 익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요 8가지 설정들은 이제 기본적인 설정이라서 이런 설정들을 먼저 해두시고 사용을 하신다면 조금 더 이제 맥에 조금 친숙해지고 맥의 사용성이나 이 편의성을 좀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8가지 정도 소개를 시켜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은 맥의 기본 설정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